이번 시간에는 경로 적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이제 벡터 A의 선적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로 적분은 이 벡터 A의 작은 미소 선분 DL 사이에 스칼라 곱을 작용해서 그 적분을 하는 방법인데요. 그래서 벡터 A를 표현을 할 때 각각의 X 성분, Y 성분, G 성분 옆에 단위 벡터 I, J, K를 친구처럼 꼭 그 같이 옆에 붙여서 단위도로 표현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미소 선분 DL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그 DX, DY, DG로 표현을 합니다.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DX의 값에다가 각각의 단위 벡터를 옆에 붙여서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로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. 그 어떤 경로의 작은 선분, 예를 들어서 뭐 그 A점에서부터 B점까지 가는 동안에 어떠한 그 함수를, 벡터 함수를 적분을 한다고 합시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각각 요 가는 길을 잘게 자릅니다. 요 잘게 자른 길 하나를 우리가 DL 그 선분소라고 하지요.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벡터에 대해서 적분을 경로를 따라가면서 적분을 한다는 의미는 이와 같이 인티그럴 A.dl 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. 얘는 그 스칼라 곱을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각각의 벡터 표현으로 A 벡터와 DL 벡터를 써주면 이게 이제 이 경우에 그 스칼라 곱이기 때문에 같은 성분끼리의 곱만 이렇게 그 따로따로 그 살아남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직교하는 성분끼리는 즉 I 곱하기 J, I.J는 0이 되는 거지요. 그래서 이와 같이 써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를 따라가면서 적분하는 경우를 경로 적분이라고 합니다. 이 경로 적분, 성적분의 가장 좋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, 자, 우리가 일을 정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 일은 뭐 제가 무거운 걸 들어도 일이고요, 가방을 들고 이동을 해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물리에서의 일의 정의는 우리가 일을 이제 그 워크 W라고 정의를 하는데, 일은 정의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. 같은 방향으로의 그 거리인 경우에 이렇고요. 만약에 힘과 거리 간에 어떤 각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두 벡터 사이에 각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줍니다.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쓰면 사실은 힘도 벡터고요. 이동 거리 S도 변이 벡터입니다. 그래서 이 표현은 이 사이에 점곱, 즉 스칼라 곱으로 표현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갈 때 만약에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일을 할 때 그 미소 선분소 DL을 정의를 한다면 요만큼의 그 선분에 대해서 한 일을 우리가 DW라고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전체 힘을 다 더하고자 전체 그 힘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한 일을 다 더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적분을 해주면 되지요. 그래서 인티그럴 그 힘 F.dl 이라고 써주면, 자, 힘은 X 성분, Y 성분, G 성분을 다 갖는 벡터량이고요. DL도 마찬가지로 DXI, DYJ, DGK로 쓸 수가 있겠죠. 이 경우에 스칼라 곱을 해주면 성분끼리의 곱에 대해서 적분해주는 형태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요. 다음과 같이 원점에서부터 0,0에서부터 1,1까지 이제 그 경로를 잡는데요. 여기에 세 가지 경우의 경로를 잡습니다. 첫 번째 경로는 X축으로 먼저 1,0까지 가고 그 다음에 1,1까지 가는 경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점에서부터 0,1 Y축으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1,1까지 가는 경우.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는
아, 나는 다이렉트로 가겠다. 그래서 0,0에서부터 바로 1,1까지 직선 거리를 가는 경우, 이 경우에 2차원의 힘 F는 KR이라는 힘이 있을 때 이 힘이 해준 일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. 자, 힘 위에 화살표가 붙어서 지금 힘은 벡터량이고요. 그 다음에 요 앞에 붙은 K는 상수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벡터 R은 그 힘의 방향으로 이제 그 R만큼 크기를 갖는 벡터가 되겠지요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차원상에서 R벡터는 XI와 YJ로 이제 그 성분분해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힘을 그 벡터 표현으로 다시 그 벡터의 성분별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K의 XI 플러스 YJ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고요. 즉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X 성분의 힘 곱하기 단위 벡터 더하기 Y 성분의 힘 곱하기 Y축에서의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DL도 마찬가지로 2차원상에서 DXI 더하기 DYJ로 표현이 되겠죠.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을 정의를 했을 때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그 스칼라 곱을 취해서 결과를 써주면 인티그럴의 fx dx 더하기 인티그럴의 fy dy로 써줄 수가 있고요. 얘는 여기서 앞에서 이제 그 x 성분, y 성분으로 전개한 녀석들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.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인티그럴 kx dx 마이너스 인티그럴 ky dy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지금 이용을 해서 각각의 경로 3개에 대해서 2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경로 1의 경우, 경로 1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? x축으로 그 1,0으로 가고요. 그 다음에 위쪽으로 1,1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앞에서의 그 경로적분을 취한 게 마이너스 kx dx 마이너스 ky dy지요.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해줍니다. 그럼 이제 이건 이제 그 상한과 하한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정적분에 해당하겠죠. 그래서 먼저 그 0부터 1까지,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 지금 0,0이기 때문에 y는 0에서 0까지 간 겁니다. 그러니까 따라서 이 두 번째 항은 정적분에서 0이 되겠죠. 그래서 앞에 부분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앞에 부분 써주신 게 이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위로 가는 경로를 취해줘야 돼요. 그럼 두 번째는 지금 x가 그러니까 x가 위치가 1에서 1로 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값, 하한값이 같아서 x에 대한 적분은 0이 되고요. 뒤에 있는 y에 대한 적분만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각각 두 적분을 계산을 해주시면 앞에 k는 상수니까 나가고요. 적분 공식에 의해서 x를 적분을 하면 2분의 1 x제곱이 되겠지요. 그래서 각각의 그 하한값, 상한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k라는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는 여기 0,0에서 y축으로 1,0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,1까지 가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그 앞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 경우에 먼저 위로 가는 이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, 자, y에 대한 거는 0에서 0으로 가니까 상한 하한 값이 같아서 0이 되고요. x에 대한 게 이제 0에서 0으로 가니까 0이 되는 거고요. y는 지금 0부터 1까지 변화가 있었죠. 그래서 요 적분이 살아남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,0에서 1,1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y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
x에 대한 적분만 살아남게 되겠죠. 그래서 아까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결과는 동일하게 마이너스 k 값이 나옵니다. 예, 세 번째 경로인 경우에는 자, 우리가 여기 그 x축, y축에 대해서 0,0부터 여기 1,1까지 직선 경로를 가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에 그 적분했던 결과식에다가 그 적용을 할 때요. x에 대한 적분도 0부터 1까지 가고요. y에 대한 적분도 0부터 1까지 갑니다. 다만 이때 따라가는 경로는 y는 x라는 직선을 따라서 가지요. 그래서 이제 그 직선을 따라간다는 의미로 y equal x라는 걸 의미를 써주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적분을 통일해서 하기 위해서 여기 y 대신에 x를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이 그 적분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kx dx의 적분을 0부터 1까지 하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똑같은 적분이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적분을 그 마이너스 kx d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한 하한 대입해 주면 결과값으로 마이너스 k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 1, 2, 3 중에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결과값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경로 1, 2, 3의 결과가 모두 동일하고요. 경로에 무관한 경우 그럴 때 이제 그 한 일을 한 힘이 뭐냐면 보존력이라고 합니다. 이 보존력이 작용할 경우에 이 일은 처음 출발 위치하고 나중 도착 위치만 결정되면 그 경로가 어떻게 변화하던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. 이 보존력의 예로 우리가 어떤 예들이 있냐면 중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전기력, 자기력이 있습니다. 자, 중력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나요? 위치 에너지 대충 뭐 V라고 한다면 얘를 mgH라고 하지요. 그래서 빌딩에서 그 높이 H 되는 빌딩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공을 던질 때 수평으로 던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와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경우 내지는 뭐 위로 던져 올렸다가 떨어지는 경우 이 세 가지 모두 다 그 중력이 한 일은 경로에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경로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